예. 오늘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희망과 대안에서는 이 공천 문제를 처음 얘기할 때부터 선거연합 얘기를 같이 해야만이 공천이 원활하게 되고 선거연합 자체가 공천과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혁신과 통합에서 혁신의 내용이 뭐냐. 그동안 너무 통합에 대해서만 얘기해 왔는데, 혁신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통합 얘기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는 통합이든 연대든 오히려 지금 논의에서 좀 밀려나 있고, 제대로 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오히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향식 문제점이라는 이런 거 뭐 다 동의를 하고요. 여성 할당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가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중요한 것 같고, 송 교수님 제안하시는 그런 상향식, 하향식을 절충할 수 있는 공천 배심원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 방식에 있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했던 여론조사, 공론조사, 주민참여 이런 거 배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인영 최고나 나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이나 규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적 상황과 시대 정신에 적합한 인물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 게임의 참여자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룰을 만드는가, 이걸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런 시민적 상식, 균형 감각에 적합한 인물,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이끌 인물들을 적극 진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시대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인물을 어떻게 하면 잘 선발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과제를 많이들 동의하시지만 정의나 복지, 평화, 생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사고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 지역구는 이런 지역개발을 중심한 토건주와 좀 밀접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주요 과제를 전국적 단위로 사고하는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석패율제도 같이 지역구 의원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강조하시지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같은 거는 이런 의석 비례와 이제 의석 수와 지지율을 좀 일치시켜 나가고, 지역과 어떤 이런 전국을 좀 이렇게 조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정당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책 정당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토론의 목적도 결국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즉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이런 시대 정신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가치, 비전,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공천혁명 같은 이런 인적 쇄신이고, 세 번째는 1대1 구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의 비전도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만 힘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구도도 당연히 이런 인적 쇄신이라든지 가치 비전과 연계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인적 쇄신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됐던 재보선, 지방선거에서 동원해서 포괄적으로 전면적 선거연합을 해야 되고, 연합을 해야만 지지할 거고, 그다음에 단일화가 되지 않은 점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판 단일화는 대부분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후보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정책연대는 그나마 그래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새로운 어떤 선거연합이 지금 필요한 게, 공천에 누가 되더라도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특히 결선 투표 없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선거연합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상설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아마 좀 굉장히 쉽지 않은 구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굉장히 이제 한나라당을 추월하는 지지도를 이제 보이고, 오늘인가 보니까 거의 40% 육박하더라고요. 통합진보당은 가셨지만 3, 4% 정도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제가 보기엔 더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으로 이제 변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거고요.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가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지율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게 안철수라는 외부 변수,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걸 전제로 했을 때 일종의 그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 뭐 이게 너무도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상대적인 어떤 지지율이라는 거를 겸손하게 판단을 해서 이후의 구도가 과거 17대처럼 그냥 그 독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조를 못 받아서 그 실패하는,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짧게 하면은 지금 아마 통합진보당도 수도권 111개 지역에서 대부분 예비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독자적으로 하면 대부분 당선되기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총선 승패를 다룰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1000표 정도 내외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은 단일화해서 이겼지만 단일화하지 않은 지역은 아는 곳은 대부분 다 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설사 그 단일 후보가 됐지만 또 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쉽게 보면 안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요.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정당 통합이 가장 강력한 야권 연대 방식이고 가장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제 총선까지는 거의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총선 승리 이후에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통합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합진보당이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총선까지는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걸로 민주통합당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최선은 바로 전면적 포괄적 선거연합이다. 그래서 파이를 크게 키워서 양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그걸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선거연합 승리의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17대 국회 정도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과반을 조금 넘는, 150석 조금 넘는 정도, 통합진보당이 20석, 한나라당이 120석에서 130석 정도. 그런데 이것은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지금 비대위가 성공을 하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일당을 두고 좀 다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 선거연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런 승리의 공식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저울추가 왼쪽 오른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전면적 포괄적 선거연합은 정말 약간의 번역별 배려와 그다음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경선 규칙을 합의하는 것, 예를 들어 컷오프를 포함한 경선이라든지 또는 뭐 공천 배시 문제를 포함한다, 이런 거를 양당 간에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연합이 당연히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는 이 정책 연합을 동시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민주화를 위한 진보적 합의안을 만들 진보적 합의를 위한 위원회 제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이 공천혁명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승리의 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